고대 이집트의 벽화, 구텐베르크 성경,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삭 활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직지심체 요절까지 사실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일상의 기록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현존하는 어떤 역사적 자료로 아주 귀중하게 대접을 받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고구려 벽화에 어떤 왜 춤을 추는 무희의 표정 동작이 나오잖아요. 만약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고구려에 과연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 알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기록하고 남기고 또 그것이 후세로 전해지고 이게 바로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소한 것까지 기록하면 그것은 나중에 역사로 남는다. 벽에 그린 그림, 또 종이 하나에 쓴 줄.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써야 된다, 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런 기록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또 나아가서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팀의 김미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기록하니까 학창 시절에 썼던 일기 생각나거든요. 어찌 보면 일기가 개인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팀장께서도 일기를 써본 적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 때까지는 일기를 꼬박꼬박 잘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 숙제로 의무감으로 썼었는데 이제 몇 번의 이사로 그때는 또 기록에 일기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제 다 소실되고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뭐 응시했던 각종 수험표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생활의 업무 일지 그리고 제 건강검진 기록은 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상 정리를 할 때 보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볼 수 있죠. 네, 기억이 새록새록해지는데요. 이러한 기록들이 저의 삶에 대한 그런 앞으로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고 헤쳐나가야 될지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주축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소중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기록은 우리 삶을 수집하고 기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알려줄 수 있는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시가 기록문화 창의 도시가 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가 인정하는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 있는 커다란 문화유산이 직지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이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직지가 바로 그 문화도시 비전이 기록문화 창의 도시의 원천입니다. 청주의 문화도시 비전을 도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 처음에 청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아니면 자원이 너무나 많아서 확실한 비전은 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 막판 심의 과정에서 청주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문화도시로 성공시킬 수 있는 요소를 대입해 봤을 때 청주만의 퍼스트, 그다음에 베스트 온리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직지였습니다. 그리고 청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주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이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청주 시민들은 단연 직지가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의 그 시민들의 자긍심인 직지를 가지고 저희는 기록문화 창의 도시라는 비전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문화도시 청주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문화 창의 도시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문화도시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유럽에서는 먼저 유럽 문화수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메리칸 문화수도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도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청주시를 비롯해서 10개의 지자체가 문화도시 예비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청주가 10개 안에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개 안에 들어갔고요. 올 12월 말에 문화도시를 지정하려 하는데 그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200억 원의 그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업비를 받게 되면 시민들의 문화 그런 향후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혜택보다도 더 큰 메리트는 그 법 지적
지차 법 지정 문화도시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고 다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는 기록 문화 창의 도시에 지금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2월에 우리가 되면 5년 동안 200억 원. 네, 맞습니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네.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시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함께 해서 의견을 내고 네. 고민하고 이걸 다시 위에 보고서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포럼을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청주가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록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 사업 때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비전에 맞는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하는 과정으로 기록, 그다음에 도시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참여하는 그런 그 포럼은 청주시 문화사람진흥재단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업과 관련돼 있는 네. 단체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네. 청주시 기록관과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함께 공동 개최를 해서 그 시너지를 더욱 발산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5월 22일에 이제 첫 번째 포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포럼에서는 총 몇 분이 함께 하셨나요? 네, 자발적으로 뭐 전문가, 활동가, 시민들 네. 10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셔서 네. 그 자리를 더욱 뜨겁게 빛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여 분이 이제 포럼을 함께 하신 건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포럼. 네, 첫 번째 포럼이요. 네, 첫 번째 포럼에서는요, 저희들이 그 기록에 대한 먼저 스터디, 공부가 필요해서 네. 기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록의 의미라든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원론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포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포럼을 되게 이제 기록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기록을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는 다양한 뭐 기조 발제라든지 사례 발표 그리고 시민들과 토론자들과 발제자들이 네. 함께 이제 그런 가치와 의미를 나누는 그런 토론의 장도 있었습니다. 토론의 장도 있었군요. 네. 맛있는 것도 많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대화하고 네. 또 발표하는 걸 들으시고 또 발표를 하시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조 이제 포럼 내용을 먼저 보면요. 네. 네, 우리 손동희 박사님이 기조 발제로 지역의 기록, 주민의 기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네. 기록에 대해서 이제 전혀 지식이 없던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례 발제자로 서울 기록관의 원종광 과장님과 그리고 저희 청주시 기록관의 이경란 주무관님이 참석해 주셔서 서울 기록관과 청주시 기록관의 설립 과정에서의 기록의 중요성과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해주셔서 네. 도시 안에서의 그 기록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기록과 도시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회 장에서는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 4명의 발제자들, 3명의 발제자뿐만 아니라 4명의 토론자들이 같이 다양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요. 네. 청주가 추후에 기록문화 창의 도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원론적인 토론과 답변이 오갔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 포럼이 왜 중요한가 이거거든요. 네네. 이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청주시가 그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작년까지는 기록문화에 대한 비전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청주가 기록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기록문화 창의 도시로 갔을 때 어떠한 사업들을 펼쳐야 될지 같이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안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 포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지정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청주에 오시면 이곳은 기록되는 도시야.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포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포럼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아까 사진을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네, 시민들의 반응이 처음부터 뜨거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사례 발표와 토론 발표까지 4시간이 넘는 시간이었는데도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도 기록은 정적이고 명사형이 아닌 그리고 동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이제 동사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깨닫던 그런 자리였고요. 네. 그리고 청주 시민들도 곳곳에서 일상생활에서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과 사업을 펼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주 시민들도 이번 포럼을 통해서 느꼈는데 청주시가 꼭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문화도시가 지정돼야 된다는 의견과 그리고 그 의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문화도시로 꼭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돼야죠. 당연히 네, 돼야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의 이제 포럼이 또 남아 있잖아요. 네.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두 번째 포럼도 7월 23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네. 1차 포럼과 마찬가지로 청주시 기록관과 공동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럼에는 청주 기록의 현장과 역사를 찾아보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록으로 더 접근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네. 그래서 1차 포럼에 이어서 2차 포럼의 주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기록으로 먼저 전북대 윤은아 교수님이 일상 속 기록의 가치로 기조 발제를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을 할 예정인데요. 네. 먼저 그 청주 CJB 청주방송국의 홍우표 팀장님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자료를 가지고서 청주의 근현대 모습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민간 활동가로 활동 중인 최연희 활동가가 정릉 마을 기록을 통해서 마을 아카이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사례 발표를 해주셔서 시민들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기록을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차 포럼은 청주시에서 8월 달에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개최되는데 네. 그 일정 안에 함께 공동 개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포럼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지역 기록화를 위한 시민 그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과 그리고 청주의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갔을 때 청주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2차와 3차 포럼이 이제 두 번이 남은 거잖아요. 네. 각각 어디에서 해요? 네, 2차는 저희 청주시 기록관이 이제 이 기록관이 있는 청주 평생학습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네. 3차는 청주 예술의 전당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12월에 문화도시의 선정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청주시에서 또 시민 여러분들이 네. 뭔가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8월 달까지만 포럼이 개최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8월 달까지만 포럼이 개최되면 그 이후로는 12월 선정될 때까지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건가요? 네, 지금 포럼뿐만 아니라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집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6월 12일, 15일부터 16일까지 무남 생태공원에서 열렸던 문화도시 축제, 문화 10만이 페스타 로그인 포레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축제는 우리 지역의 젊은 문화기획자 VAT와 함께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록이 어려운데 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문화생태공원에서 기록에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피크닉 같은 축제로 2만 3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네,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기록을 좀 더 시민들의 그런 기록물을 수집해 볼 수 있고 기록에 대해서 함께 인식하고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문화 10만인 기록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한번 기록물을 수집해보고 전시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록물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이제 참여시키고 네.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또 기록에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저희들 기록문화 가치 발굴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역 인재, 청년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 청년 학당과 그리고 젊은 기획자 청년 워커스 사업도 있고요. 또 시민 대상으로는 저희 문화 10만인 클럽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네.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넘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의견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10만인 클럽도 확대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이제 3차까지 이어지는 8월까지 이어지는 포럼에 나온 의견 또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로 얻어진 의견들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모아서 우리가 문화 도시로다가 이렇게 한번 선정되고자 노력하니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뭔가를 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들이 9월 달에 예비 사업 기간 동안에 사업 결과를 제출하고 네. 10월, 11월에 뭐 현장 검토, 최종 이제 PT까지 통해서 12월 달에 문화도시로 이제 정식 지적받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200억 원을 5년 동안 받아서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맞아요. 대단한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기록 도시가 사실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주는 기록 도시야. 이곳에 가면 무엇이든 만날 수 있어. 그 기록이 무엇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네. 우리가 문화 도시로 선정이 돼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라는 타이틀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선정이 이제 2020년에 이제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지정되기 네.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 문화도시 예비 사업 기간인 올 한 해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화도시는 이제 관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 참여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이제까지 청주는 좀 시민들의 참여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그 청주 시민들의 성향상 난로처럼 이제 뒤늦게 힘이 발휘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또 봐주신다면 2020년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꼭 선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럼이 7월 27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한 달 후에 네. 그리고 8월 31일 날, 31일 날 이렇게 2차, 3차가 있는데 방송 보시고 나 포럼에 참여하고 싶고 의견을 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7월 23일과 8월 31일 저희들이 2차, 3차도 연속적으로 그 포럼이 진행이 네. 되니까 네. 꼭 같이 함께 해주시고 기록에 대한 많은 의견을 네. 내주시면 저희 청주가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문화도시로 꼭 지정되리라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해야죠. 꼭 그렇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네. 해야죠. 이 준비된 사업들이 잘 네. 진행되고 또 시민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지정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팀 김미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들 있는지 화면 통해서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네. 양성평등주간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 혼자 고민하지마 우리가 도와줄게가 제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오전 10시 30분에 공연됩니다. 충북 노인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영동 군민운동장에서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충북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증평군 그랜드플라자에서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보은군에서는 군민을 위한 무료 영화가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4시, 저녁 7시에 상영됩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에서는 테크노폴리스에 묻힌 미지의 마한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는 착한 버너인 표면 연소 버너 제조 기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남성 독거 노인을 위한 생명숲 뱃세 힐링센터에 대해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이수진 사회복지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언가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그리고 긴장했던 경험 있을 때 한바탕 울게 되면 무언가 안정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많이 웃어라고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쫙 울고 나면요. 이게 오히려 감정을 힐링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성과 여성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풀어내지 못해서 사실 이게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 한 연구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네, 뭐 우는 것을 포함해서 웃기도 하고요. 감정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건강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게 좀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